군립하기 위해서 위사람은 위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될 테니까 내 자신을 갖추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건방지지면은 자연은 나를 또 낮춰놓거든요. 새로 공부해라. 그걸 불평이나 하고 조금 조건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틱틱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가 그걸 흡수를 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데 내가 이 갖춤의 질량이 모자라면 어디에서 당해도 다 당해. 이거 피하면 저서 당하고 저 피하면 여 당하고 나중에 막 죽고 싶어지는 게라 이게. 그냥 이렇게 물질은 아무 소용없다 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돈이 많습니다. 그 사람한테 돈을 맡기거든요. 지식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지식을 줍니다. 근데 왜 그래 민감한 사람한테 돈이 안 모일까요? 돈을 욕심냈기 때문이에요. 욕심과 아끼는 거는 다른 거예요.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이걸 아끼는 사람과 내가 욕심을 내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욕심내면은 돈이 안 와요. 민감한데 돈이 안 오는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욕심내고 있는 100%입니다. 근데 저 사람한테 돈은 민감한데 10%가 와요. 10%는 돈을 아끼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한테 90% 돈이 와요. 그럼 돈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90% 돈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욕심의 프루테즈는 항상 드러내는 것이다. 무엇이든 돈뿐이 아니에요. 사랑을 갈구하고 욕심내는 사람한테는 절대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 사랑을 아끼고 내가 그걸 아주 존중하면 사랑은 삭탁이 돼 있고 그것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친구 우정을 욕심내면 절대 친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구는 내가 바르게 대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기면 너희들은 우정이 삭트고 너희들한테 서로가 큰 힘이 된다. 모든 이 물질의 질량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한지를 공부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이 돈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돈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아낍니다. 지식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면 지식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 사람은 실력이 향상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이죠. 돈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회의 책임자가 됩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내가 관리하게 되고 이것을 잘 아끼고 보존을 해서 쓸 자리에 잘 씀으로써 이 사회의 미래가 밝아진다. 그게 물질입니다. 돈이 있는가 하면 경제라는 게 있어요. 돈은 돈만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느냐. 이 사람은 돈은 들고 있는데 경제를 못 움직여. 우리가 경제하고 돈하고 다른 겁니다. 돈은 돈의 물질이고 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돈이 오면서 주위의 사람과 환경도 다 따라와요. 이걸 전부 다 포함을 하면은 경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끼고 사랑할 만큼 지금 네가 크고 있느냐. 경제를 아끼고 사랑하면 너는 엄청난 이 힘이 들어옵니다. 이거로 세상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배웠어야죠. 단 몇십 년에 우리가 국제사회가 이렇게 운용하고 있는 걸 갖다 들려갖고 배우다 보니까 배우기는 그냥 암기만 했지 이 본질적인 걸 연구하고 파헤쳐 본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뭔지도 모르고 경제가 뭔지도 모르고 경제인이 됐다라고 하고 부자가 됐다라고 하여 이렇게 이 사람들이 다 힘들죠. 돈은 잘 씀으로써 힘이 만들어진다. 돈을 아끼고 사랑할 줄을 알면 이 쓰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잘 씀으로써 에너지가 운용이 돼서 기운이 확장된다 이 말이죠. 모으기만 하면 이 사람은 창고지기가 되고 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이 사회 운용자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우리가 돈을 욕심내면 니한테 안 맡깁니다. 돈이 들어와도 욕심을 내는 순간 누가 가지러 와요. 그러면 사기를 당해갖고 줘야 돼요. 욕심내면 어떻게 되냐? 무식해지거든요. 욕심을 내면 무식해집니다. 지식인도 욕심을 내는 순간 무식한 사람으로 변해요. 돈을 가진 사람도 욕심을 내는 순간 아주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무식한 사람은 그 에너지를 지킬 수 없다. 돈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면서 이걸 잘 쓰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갖고 있는 사람만 돼 갖고는 안 되죠. 이거는 창고직이니까 창고직이 대접받기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잘 운용하고 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돈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돈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돈은 탐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귀하게 여기고 그걸 잘 쓸 수 있는 내 갖춤을 갖추어라. 그러면 돈은 무조건 온다. 이러는 거죠. 돈을 탐내지 말고 너를 갖추어라. 갖춘 만큼 경제와 돈은 온다. 자연적으로 옵니다. 네가 숨어 있어도 와. 그래서 돈은 돌고 돌아서 스스로 찾아가는 놈이에요. 우리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좋아했어요. 좋아해갖고 내가 뭘 다 해줄 듯, 그죠? 좋아하니까 뭐가 싹트냐? 좋아하고 있는 이 질량이 싹트요. 이게 착착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우리는 사랑하게 돼가 있거든요. 근데 좋아한다고 만나놓고 조금 좋아하다가 조금 있으면은 내 방법대로 안 된다고 지금 이제 계산이 들어가요. 요때부터 어떻게 되냐? 사랑이 싹틀 수 있는 이 축적이 안 돼요. 이제부터. 사람을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지. 조금 있다가 계산이 들어가면 이제 좋아하는 거는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는 계산이 들어갔으니까 순이익을 따지는 거죠. 내한테 덕과 실을 따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좋아할 수가 없어요. 덕실을 따지고 있는 중이지.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다가 덕실을 따지는 순간에 너희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덕실을 따지면서 인자 사는 거예요.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이걸 다시 정리 안 하는 이상 너희들은 덕실을 따지며 지금 시간을 소모하는 겁니다. 사랑은 너희를 서로가 아끼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쌓여서 사랑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계산을 하는 순간에 너희는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정법 시대가 이루어지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데는 하나하나 바르게 잡아서 우리가 사는 우리의 행동 요령이 있단 말이죠. 있는 것 중에서 계산하지 마라 한 거죠. 계산을 우리가 이제 좀 분별을 할 때 우리가 남녀가 사랑할 때 어떻게 만나요? 좋아서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또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만나면 우리가 처음에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다 하니까 우리가 인연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보니까 내 방법대로 안 해준다라고 지금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욕심. 계산은 나를 위해서 해주는 질량의 그 척도. 당신은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이야기하는 말을 안 듣노라는 것으로 계산을 해요. 돈만이 계산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방법이 옳아야 되는데 당신 방법이 옳다고 자꾸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방법대로 안 따른다라고 자꾸 성을 내기 시작을 하고 차단을 하기 막기 시작을 해요. 여기 계산인 거죠. 의논하라 그랬는데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니까 저기서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니까 내 주장을 그쪽에다 몇 프로 미키게끔 하려고 하는 게 계산이에요. 내 주장이 저기 먹히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왜 이걸 주장이 안 좋은 거냐면 억지가 들어가거든요. 미키게 하려고 억지로 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완력이에요. 네 힘의 논리로 완력을 쓰는 거라고.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억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걸 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사이는 좋은 사이가 조금씩 이제 담이 쌓이는 거지, 이제. 지금 스승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살면 당신들이 날 다 좋아해요. 근데 스승님이 당신들 이용해갖고 나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내가 지금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계산이 있어가. 그럼 내 좋아해요? 그렇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살면 내를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나는 어떻게 당신들을 위해서 사느냐면 당신들이 바라는 대로 당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틀린 거를 바라면 옳게 만들어서
당신을 위해서 산다. 옳게 만들어 갖고 해주면서까지 당신을 위해서 산다. 예를 들어서 돈을 바라고 있어요. 근데 돈을 줘버리면 당신 바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러면 너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서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하면 돈이 내한테 온다. 내가 안 줘도 요걸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당신한테 돈을 오게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이 바란다고 해서 무조건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줘버리면 좀 있으면 떠나요, 이 사람이. 돈을 주면 이 사람은 돈이 다른 방식으로 없어져요. 없어지니까 일로 또 와요. 왜 오느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없어진 것이 내가 안 줬으면 안 없어졌거든요. 내가 줬으니까 없어졌으니까 내가 스스로 이루어야 될 그 시간을 내가 뺏어버리고 요거를 그냥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울 시간도 없고 배우는 노력도 안 하게 했고 이 사람한테는 면역성을 줄여버리고 내가 돈 준 거로 해갖고 내가 도한 걸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내가 도운 게 아니고 저 사람을 지금 면역성을 줄이는 게 돼, 사회 살아나가는데. 그렇게 돈은 뺏겼고, 뺏겼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또 돈이 필요해져요. 그러면 딴 데서 공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또 내한테 오죠. 두 번째 해줘. 두 번째 주면 시간적으로 더 면역성을 떨어뜨려 놨고 돈은 분명히 없어집니다, 그 돈이. 그러면 또 이게 또 내한테 와요. 왜? 내가 지금 면역성이 떨어져 갖고 지금 이제 뭔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거는 당신 탓이기 때문에 내한테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오지만 나도 그렇게 안 하지만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 말이죠. 난주 가면 갈수록 돈이 많이 필요해지고 그걸 자꾸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하는데 지멋대로 안 되잖아요. 인자는 내를 요구를 해요. 돈 빌려주고 뛰고 뒤통수 맞아요. 왜? 저 사람한테 빌려주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빌려주면 될지 안 될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그걸 어떻게 쓰일 것까지도 우리가 같이 의논해가지고 연구해갖고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 사람한테 인기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인기를 바르게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한테 그만큼 핥히고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갖고 어려워지면 그걸 바르게 잡아갖고 안 어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때 그 사람을 돕는 게 돼요. 그러니까 배신했다라고 하는데 배신은 배신이 아니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난주 여기서 내가 뭔가 더 필요한데 안 해주니까 화를 내고 가는 거죠. 여기 이제 배신이라고 하는데 배신이 아니에요. 잘못한 만큼 네 옆에서 이제 얻을 게 없으니까 떠나면서는 욕까지 하고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걸 계속 7,000년을 당했어요. 그걸 남을 돕는 거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계속 연구하고 발전하고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우리가 수으른 방법대로 해갖고 자꾸 계산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사이지 더 우정이 깊어지는 사이는 아니라는 거죠. 계산하지 말라는 것은 너를 위해서 살면 너를 위해서 살아야지. 여기에서 계산을 해갖고 왜 내한테는 더 잘 안 해주고 내한테만 잘해달라고 하냐. 이런 것들이 계산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요만큼 해줬으면 니도 이만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 되면 이제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만 이렇게 희생을 하고 당신은 뭘 했냐 이거죠. 여기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말이죠. 하면 돼요. 하면.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이 이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건 그건 아니라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조건부죠. 우리가 조건부로 만나든지 처음부터. 그러면 처음부터 너희들이 우정을 싹 안 트고 조건이 맞게끔 살 거 아니에요. 이건 거래성이 있죠. 거래하는 거지 너는 가족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할 때는 그냥 잘하면 돼요.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멋대로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갖고 뭐 이렇게 해가 안 좋게 해요. 안 좋게 해도 나는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면 되지. 그 사람을 뭐로 할 일은 안 되니까.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사람이 싫으면 떠나는 거죠. 항상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라고 했으면 너희들을 위해서 살면 된다.
너희들이 나한테 뭘 안 해줘도 나는 한단 말이죠. 나는 내가 친구한테 잘하려고 했으면 잘하면 돼요. 내 친구가 내한테 이상하게 잘 안 해준다고 해갖고 이걸 계산이 들어가면 안 되지.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그 친구도 잘못하던 것도 내가 꾸준히 내가 잘하면 친구는 친구대로 또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돌아와요. 그 계산하지 말아요. 계산. 내가 하는 거는 계산하지 마라. 계산할 것 같으면 때려치워라 하지 말라는 거죠. 잘난 사람 말하자면 잘난 사람들은 공부를 참 힘들게 합니다. 왜? 잘난 사람들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기준이 내한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잘난 만큼 내가 더 깊고 더 질량 있는 공부를 해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내 공부를 더 질량 깊게 해야만 세상에 쓰임새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행이 잘났다, 무슨 기운이 크다, 뭐 이런 분들은 내가 내 자신을 갖추고 내를 더 깊게 이 사회에 필요하게끔 공부를 안 하면 피눈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려움을 다 겪어야 돼요. 왜? 내 하나 잘났게 하기 위해 가지고 못난 사람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는지 생각을 못 해요. 이 자연에 우리 지구촌에 지금 몇십 년 동안 또 100년 동안에 여기에 하나의 이게 뭐 작품을 만드는데 잘난 걸 몇 개 만들면 그다음 못난 것을 수없이 만들어야 돼요. 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을 빚어놓으면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힘을 다 써줘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질이 더 좋게끔 내가 공부를 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내가 오늘 아픔이 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 국민들이 이렇게 아파갖고 죽고 힘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내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되기 힘들어. 그러면 내 주위에 이렇게 내한테 보이지는 않지만 많이 힘든 사람이 나오고 나서 내가 아픕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힘든 것은 이 지구촌에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들고 나서 우리가 지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목졸라 매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류의 목졸라가 자살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야 우리가 몇 명 목졸라 죽어요.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야 그걸 우리가 모르니까 아래키주로 들어와요. 지금 대한민국의 노숙자가 이만큼 많다 상상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인류의 노숙을 하면서도 근근절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 몇 명, 몇십 명, 몇백 명이 생기는 거예요. 인류가 사고가 많이 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사고 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대한민국은 인류의 뿌리이기 때문에 인류의 지파는 고목나무 한 그루인데 여기에서 무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앉아서 모르고 있으면 뿌리는 여기 있는 것을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한한 일이 일어나면 이것이 전부 다 전율을 타고 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대한민국 아픔이고 대한민국 고민이고 대한민국이 힘들고 헤매고 있는 것도 인류가 헤맬 때 우리도 헤매는 거지 이것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들어와요. 이게 홍익 인간 지도자들이 살고 있는 이게는 인류가 힘들면 우리가 힘들어진다. 인류가 너무 살기 좋으면 우리는 하늘로 나를 만큼 좋아진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지금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이롭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왜? 국제사회가 힘들어갖고 죽어가거든요. 우리 어려운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하나 둘 깨우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만큼 아프면 저 백성들이 그만큼 안 아플 것 같으냐? 우리는 느끼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려면 깨물어 봐요. 지금. 한 깨물어 봐. 아파요? 네. 여러분들은 아픈 게 아니고 느끼는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깨물어 갖고 아프면 내 영혼이 느낄 뿐이지 네가 아픈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하느님의 몸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에 있는 에너지를 모아서 만드는 게 육신이에요. 이거는 하느님 거지 내게 아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깨물면 지금 우리가 아픈 거 느낀 만큼 누가 아프냐? 하느님이 아픈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앞으로 이것이 엄청난 공부를 앞으로 바꿔놓을 겁니다. 육신은 내게 아니고 자연의 것이고 하느님의 몸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는 하느님과 떨어져 있을래 해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 그러면 이 육신 안에 담겨져 있는 영혼, 에너지, 비물질 에너지, 그는 네가 깨물 수도 없는 그게 너 자신이에요. 영체, 영혼. 우리가 지금 힘든 거는 인류하고 무관하지 않다. 잘난 사람들이 지금 괴로운 거는 이 국민들의 괴로운 거하고 무관하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세상을 못 보는 것이다. 오늘의 내 아픔은 이 사회의 아픔이 내한테 지금 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앞으로는 만져야 된다. 내가 아프면 이 사회가 이만큼 진짜 아픈 건가? 모르고 있었나? 모르고 있으니까 니를 아프게 하는 거야. 오늘 내가 괴로우면 이 사회가 괴로운 자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우리 멋대로 못하는 거는 인류 사회에 저거 멋대로 못해갖고 엄청난 희생이 있는 속에서 오늘 우리 멋대로 못하는 일이 지금 생기는 거죠. 하나를 풀어도 이제는 영성적인 힘을 풀어야 됩니다. 이게 후천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지식을 자기 식으로 푸는 게 아니고 이 지구촌을 풀어가면서 작아도 지구촌에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죠. 더 크게 나가면 우주의 지구촌이고 그 지구 안에 내가 사는 것이고 한 통이지 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된다면 조금만이라도 하느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이래.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살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요걸 하는 거예요. 하느님 도와주세요. 몰랐습니다. 내 아픈 거를 나사달라 하지 말고 이 사회의 아픔을 내한테 주었으니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 아픔을 오래 가져가는군요. 죄송합니다. 이러고 풀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넓게 보는 사람은 내 몸이 아프다가도 나서요. 내 코앞만 쳐다보는 사람은 이게 아픔을 오래 가져가요. 전부 다 일반적으로 세계가 전부 다 일어나고 있지만 힘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 해동 대한민국에는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제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질 테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인류를 위해서 일을 할 때가 지금 됐으니까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만 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 나라의 수입원이 달라져요. 구두 한 그릇 끼매갖고 얼마 벌어 먹고 사는 신세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인류 사회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인류가 우리한테 필요한 걸 다 줍니다. 저절로 다 줘.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통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수군 사업이 지금 통일부터 해야 됩니다. 통일부터 해야 되는데 이건 지혜로 바라보지 못하면 통일을 못하게 되어 있고 지혜의 눈을 뜨가 설계를 하면 통일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 대한민국이 인류 대민 사업을 시작한다. 그렇게 우리가 바른 통일을 이루었다면 여기는 인류의 평화지대로 바뀝니다. 평화지대가 되면은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땅이 되면은 인류에서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삼천리 금수강산. 경제는 너희들이 달라 안 그래도 이분들이 돈을 싣고 일로 다 들어옵니다. 물건 만들어 팔아갖고 먹고 사는 그런 국민이 안 된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류가 우리를 스스로 살게 해주면 우리는 인류 평화를 노래하며 사는 민족. 우리가 하늘에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기도빨이 받아요. 이걸 잘 알아야 돼. 대한민국이 하늘에 기도하면 기도빨을 제일 잘 받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모든 대한민국 사람이 인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인류를 덕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민족이 되기 때문에 인류가 우리를 스스로 다 살아갈 길을 다 만들어주게 돼 있다. 거룩한 사람들이거든. 그 대한민국을 물을 때 인류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세계 1등 민족이 되죠. 앞으로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너무 빠른 말이라고 들릴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향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할 거니까. 뭐 우리 삼촌 좀 낮게 해주세요. 낮게 네가 해달란다. 낮게 해주는 게 아니고 삼촌이 깨달아야 돼. 네가 아픈 것은 인류의 아픔이 네한테 오는 거다. 저 일반 백성들이 아픈 것도 네가 지금 경험을 하는 거니까 그걸 씹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초심이라는 것은 무엇을 지금 잣대를 떼느냐면 내가 지금 환경에 어려워졌을 때 초심. 사람은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 하고 어려워졌을 때는 달라요. 근데 내가 어려워졌을 때 어떤 인연을 만났다. 또 어떤 환경을 만났다. 또 어려워졌을 때 내가 무슨 쪼매난 가게라도 이제 차려서 이제 인연을 접하기 시작을 한다. 뭐 여러 가지로 해갖고 어려워졌을 때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는 게 다르습니다. 그럼 왜 그때 만나는 게 다르냐 하면 내가 조금 나아졌고 개안해졌을 때 너무 거기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다시 내려놓는 겁니다. 어렵게 해놨다라는 거죠. 요 어렵게 해놓고 이제 사회를 다시 접근을 하게 하는데 요렇게 다시 접근을 할 때 살아나가던 버릇하고 이 차이가 지금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업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있고 어떤 분은 내 가게를 차린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은 가게라도 조금 차릴만 하게 어렵게 해놔놓고 세상을 접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종업원으로 들어가면서 세상을 어렵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종업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쪽에 인연을 잘 만나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겠다고 좀 내 거두만 달라고 이만큼 내가 지금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인연을 만났는데 이게 한 1년쯤 지나니까 배에 이제 이게 그 기름이 살살 차가지고 또 어깨에 또 살살 바람이 들어가고 머리에 또 자갈이 살살 굴러다니고 뭐 이러면 이제 살살 이제 변하는 거예요. 그 변하면 어떻게 되냐? 이 인연이 끝나가는 겁니다. 내한테 거둬 달라 할 때는 네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그렇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내한테 오니까 받아준 건데 조금 시간이 지나 배에 기름이 차니까 이게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이게 또 살살 벌어지 나빠지 가지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이게 처음에 그렇게 왔으면 니하고 인연 안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올라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불만이 살살 생기고 바깥에 눈을 살살 돌리고 그럼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되냐? 또 되게 어려워져 갖고 날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찾아올 때부터 더 어려워 갖고 오네. 정확하게 제자리 보내 갖고 내 앞에 확인시키거든요. 어려울 때 인연을 만났다면 네가 아무리 안 돼도 3년은 초발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생활이 좋아질지라도 3년을 초발심을 버리면 안 돼요. 요 스승님의 경험을 조금 이야기를 붙여서 해주면 내가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어요. 죽으려고 산에 들어갔는데 안 죽고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채택했던 것이 내가 무릎을 꿇고 너무 세상을 몰랐음을 산에서 알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는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줬었습니다. 쓰레기를 줬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됐든 이렇게 갔는데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산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게 다 터득이 돼 있고 세상 인자부터는 전부 다 아주 그냥 기운이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살살 변해갖고 이상해지면 이제 좀 그렇거든요 이게. 근데 17년 동안 난 무릎 꿇고 청소하던 걸 놓지 않았고 어떤 환경이 내가 기운이 좋아지든 내가 세상을 활용할 수 있는 힘을 가졌어도 나는 쓰레기 줍는 걸 버리지 않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고 내가 살려 하는 걸 버리지 않았고 근데 쓰레기 속에 나오는 음식을 17년 동안 그거를 먹고 살았어요. 좋은 음식이 보이면 그걸 이 바위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누군가가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잘 먹게끔 잘 정리해갖고 거기에 올려놓고 나는 쓰레기 속에 나오는
요거만 갖고 먹고 살아. 이 초발심이 17년 동안 변한 적이 없다. 뭔가가 행편이 나아진다고 내가 뭐 이렇게 환경이 변해버리고 뭐 그러고 또 전에처럼 살아버리면 내 자신을 갖추지 못하고 또 이렇게 좀 건방지지면은 자연은 나를 또 낮춰놓거든요. 새로 공부해라. 요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어려웠을 때 우리가 인연을 만나서 환경을 만났을 때 나는 3년은 여기서 내 초발심을 잊지 않고 그 고개를 들지 않고 뭔가 겸손하게 다가갔던 그 환경에서 안 벗어나고 열심히 내가 여기서 기운을 채우고 그렇게 하면서 간다면 자연은 너를 항상 보고 있다. 네 어렵게 해놓은 것도 자연이 해놓은 거고 니를 키워줄 것도 자연이 해주는 것이다.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지금 우리 만난 인연도 내를 가족처럼 할 것이고 신용도 돌아오는 거죠. 조금 나아질 때마다 변해버리면 그러면 가족이 안 됩니다. 사람이 진득하고 진짜로 이 사람이 노력을 하는구나. 이것이 3년은 돼야 정리가 되거든요. 뭐 한 2달 전에 내가 노력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뭐 2달 넘어서니까 밖에 또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래갖고는 신용이 되지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3년은 우리가 살피보고 그 다음에 확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초발심을 놓쳐 말라고 한 거지. 뭐 내가 하라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가르쳐 주는 거지. 응? 세상의 법칙은 내가 어려웠을 때는 3년간 초발심을 놓지 마라. 이런 거죠. 더 깊게 간다면 네가 나가서 크게 행사할 수 없고 더 질량이 내가 차이가 뭔가를 이렇게 더 큰 일을 하려고 그러거든. 7년을 초발심을 놓지 마라. 근데 거기서도 더 이제 깊이 내가 만져지거든. 10년간은 초발심 자체를 놓지 마라. 근데 초발심 놓지 마라 하니까 계속 설거지하는 사람이 설거지만 해라 이게 아니단 말이죠.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일하는 거는 변하되 내가 금방지지 마라. 그게 고개를 바닥 들고 넘어가고 대작하려고 들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어려움을 주더라도 받아 챙기고 말을 갖다가 한 번에 내한테 하더라도 이걸 받아 챙기고 세상에 모순이 보여도 받아 챙기고 이걸 내가 그걸 바르게 하려고 달라들지 마라 이 말이죠.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회를 내가 이러니 저러니 얘가 똑똑한 이런 거를 꺼내지 말고 뭐든지 내한테 주는 걸 썰어 담아라. 썰어 담는 자만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불평하지 말고 불만하지 말고 썰어 담아라. 그리고 여기서 너무 내가 썰어 담기가 힘들다. 그러면 자리를 이동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다 이제 우리가 썰어 담을 수 있다면 내가 기초를 다 갖추는 게 최고다. 왜 이거를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는 홍이 인간들로 태어나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홍이 인간들은 누구냐 하면 전부 다 도인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 인생을 다 살아오고 윤회해서 이만큼 성장을 해갖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이 지식을 갖추게 하고 지금 키워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도인을 만들려고. 홍이 인간들은 다 도인 만드는 겁니다. 생활도를 닦았어야 되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걸 전부 다 내가 흡수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이게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러한 실력을 갖춰야 되는데 책에 있는 것만 계속 본 거죠 이게.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걸 공부를 아무것도 안 했어. 그걸 불평이나 하고 조금 조건이 안 좋다고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다고 틱틱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가 그걸 흡수를 해야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데 그런 걸 전부 다 불만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죠. 왜 가면 갈수록 힘이 없는 거죠. 앞으로 세상이 가면 갈수록 이런 세상이 올 텐데 한 20년 전에 이만큼 아니랬어요. 오늘 같은 이 세상에 지금 험한 세상이 아니라고. 인정물이 없는 세상이 아니었어서 20년 전에는 30년 전에는 더 아니죠. 근데 그럴 때 우리한테 오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불만을 가지고 좀 밀어냈던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면 이거보다 더한 게 올 테고 더한 게 올 텐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가고 20년 가면 더한 게 올 텐데 그런 걸 썰어 마시고 전부 다 우리가 왔어야 지금 오늘날 이런 시대에 올 때 뭐든지 소화를 해갖고 이걸 풀어나가는 지혜가 나올 텐데
그리고 답을 꺼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텐데 전부 다 불만하고 쳐내버리고 이러고 살았으니까 오늘날 아주 다양한 불만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이거 한 개 해결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인제는 이렇게 놔둬갖고는 안 되겠다. 인제는 생활도를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홍익인간 인성교육. 사람이 살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된다. 근본을 알게 해서 너희들이 이때까지 전부 다 경험한 것들을 근본을 가지고 따가지고 정리를 해서 앞으로 미래를 만져나가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지금 이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이때까지 누구한테 유린을 당했으면 유린 당한 거를 가지고 불평하지 마라. 네가 모지려면 유린 당하느니라. 모지려면 유린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썩내도 소용없어. 불평해도 또 당해. 내가 이 가춤의 질량이 모지려면 어디에서 당해도 다 당해. 이거 피하면 저서 당하고 저 피하면 여 당하고 나중에 막 죽고 싶어지는 기라 이게. 그래도 할 수 없어. 배워야 되고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바르게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직 안 나와서 헤맸다면 이제 지금부터라도 배우면 되니까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게 지금 정법 공부입니다. 아래 사람의 계산법은 윗사람이 들으면 돼요. 윗사람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다 들어줘라는 거죠. 다 들어주고 나면 내가 듣지 않고 내 계산법으로 내놓으면 아래 사람한테 안 맞는 거예요. 무조건 안 맞아 이거는. 아래 사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들은 걸 가지고 내가 셈을 해내면 아래 사람한테 맞게 돼 있습니다. 안 듣고 내가 내놓으면 아래 사람한테 안 맞게끔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아래 사람의 속을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아래 사람한테 이야기를 모든 것을 끌어내 갖고 내한테 하게 해서 다 들어주고 나서 그러면 내한테 가지고 있는 셈법에 그게 들어와 버리니까 계산법이 달라져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나는 요렇게 생각을 하고 요렇게 한다 하니까 예,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아래 사람은 무조건 내 거를 다 채워달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받아주면, 다 받아주고 나면은 그 사람이 속이 시원해요. 위 사람이 내 말 좀 대박 들어달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다 들어주고 나면은 너희들 걸 내가 다 듣고 나니까 내 셈이 달라집니다. 원래가 물타기가 되는 거죠. 나는 뻑뻑하게 지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아래 사람의 이게 환경을 내가 듣고 나니까 이 물타기가 돼갖고 내가 좀 부드러워져요. 이제 딱딱한 데서 풀려버리는 거죠. 그러게 지금 이제 너희들한테 조건을 내가 내놓으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감당하게끔 조건이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100% 무조건. 우리는 원리를 몰랐던 거예요. 위 사람이라고 아래 사람을 그냥 끌고 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만 했지 아래 사람의 그 어려운 심정을 들어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들어주기만 해도 이건 달라집니다. 위 사람은 왜 위 사람이냐면 아래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위 사람이에요. 위 사람이 그냥 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건 위 사람이 아니고 아래 사람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 위 사람이라는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는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모든 사회 환경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는 이 법칙이 적용돼서 이제 정리가 될 거니까 위 사람이라는 것은 아래 사람을 위해서 존재할 때 위 사람임을 알라 이 말이죠. 군립하기 위해서 위 사람은 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게 될 테니까 아래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위 사람들을 회장님도 무시하잖아요. 그 왜 무시하는지를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사장님도 무시하고 선배님도 무시하는데 왜 무시하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을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있지를 않으니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무시를 당한다라는 것은 나는 위사람이 안 돼 있다라는 소리예요. 억지로 위사람을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널집니다. 지금 이제 후천시대라서 선천시대처럼 아이고 그래도 힘 있는 사람이 버티던데요. 후천시대는 달라요. 무조건 내려앉아요. 교수가 되려면 교수는 내한테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되지.
이걸 이용해 갖고 네가 빨대 꽂고 먹고 살라고 하는 거는 교수가 아니. 사장님은 내가 뭔가 출세하려고 내가 돈을 벌려고 우리 아래 사람들을 지금 이용하는 거는 이건 사장님이 아니고 우리의 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무시당하는 거예요.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아래 사람은 절대 위 사람을 받듭니다. 영원한 불변의 진리거든요. 이제는 누구든지 나는 아래 사람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만이 우리는 존중받고 존경받고 이래서 우리 삶이 빛나는 거죠. 설계하는 거하고 계산하는 거하고는 이거는 지적으로 다르죠. 계산은 수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따지는 거죠. 이제 앞으로 뭐든지 설계할 때 이익을 따지는 이러한 설계를 하지 말고 명분이 있는 설계를 해라. 명분 있는 것을 설계를 하고 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어떤 힘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설계고 계획이죠. 하지만 이 설계와 계획이 명분 없이 이익을 따진다면 계산이 되는 거죠. 이익 따지면서 하는 일은 100% 실패합니다. 이제부터 이익을 따지지 말고 명분 있는 것을 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힘이 돼 갖고 그 다음 일이 벌어질 수 있고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수입이 많이 안 날 것 같지만 이것이 확장을 해갖고 2차적으로 할 때 그만한 주어질 에너지가 주어진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한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말고 한 분은 우리가 한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하게끔 이 샘플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더 큰 설계를 할 수 있거든요. 신용을 쌓은 후에 2차적으로 갈 때는 이럴 때는 우리 고생하게끔 추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수입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비가 되고 우리가 쓸 수 있고 우리가 이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게끔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할 때 한 번만에 이 이익을 따지면서 계산을 한다면 이건 계산이 됩니다. 설계를 할 때는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을 하는데 만질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있느냐, 또 이 사회에 접근할 수 있는 명분이 되냐, 사회가 받아줄 수 있는 명분이 되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계산이냐 계획이냐, 요 계획과 계산은 선천시대 물건입니다. 앞으로는 작은 걸 하더라도 기획한다. 이게 질량을 갖춘 사람들의 용어입니다. 뭐든지 기획을 잘해서 이제 명분이 있는 기획을 한다면 이건 실패 안 합니다. 이제는 기획할 때지 계획할 때가 아닌 거죠. 계획을 할 때가 아니고 기획을 할 때다. 계획은 너무 낮은 단위다 이 말이죠.